고생했다. 자, 그 다음 해볼게요. 그래서 964 펴주세요. 문제 읽어봐. 964. 964 읽어봐. 할게요. 눈으로 읽어. 성아, 요즘 운동 뭐 하루에 몇 시간씩 해? 한 두세 시간씩 해?
값이 유리수일 때는 여기 위의 식에 넣으라는 조건이 달려있고 x라는 게 무리수일 때는 아래 식에 넣으세요라는 조건이 달려있는 거야. 조건이야. 그래서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파, 베타에 대해서 접근할 건데 알파랑 베타는 여기에 근이다 보니까 지금 근의 공식으로 알파, 베타 값 찾을 수 있는 거 맞지? 맞지?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알게 되는 값이 여기 2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h니까 여기 12 이렇게 걸리겠지? 그럼 이거 유리수야 무리수야? 무리수지. 얘네 입장이 무리수야. 사실 지금 저기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무리수가 맞다고 지금 나뉠 때. 그랬을 때 알파 베타가 무리수니까 요따 계산할 거야? 아래에다 계산할 거야? 위에다 계산할 거야? 그치. 아래 무리수에 맞춰서 계산한 거야. 자, 그럼 알파란 값을 넣었을 때 뭐가 나와? 마이너스 알파가 나온다는 거야. 요게 첫 번째. 베타가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베타 두 번째. 그럼 이걸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계산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근과계수로 우리가 이 자리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 값이 여기 마이너스 6 들어가서 연산하면 플러스 6이 나오는 게 여기까지 연산이야. 오케이? 그 다음 상윤아, 알파 베타 곱값은 몇이야? 마이너스 3이야 3이야. 곱은 1분의 여기 부호 그대로 들어간 거야. 합이 마이너스 붙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자리가 몇이야? 3, 마이너스 3 이렇게요. 마이너스 3. 그래서 여기 F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이거 유리수죠. 그래서 유리수에 맞춰서 연산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연산해주니까 플러스 2에서 값이 8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된다. 오케이? 아시겠어요? 우리 함수랑 역함수 이 부분은 내가 천천히 풀어줄 거야. 하루에 10개, 15개 요 사이 목표로 12개 정도 풀어줄 거거든. 천천히 풀어줄 테니까 다 기입 잘해놔. 그럼 꼭 다시 푸는 게 제일 좋아. 내가 풀어준 거. 그러고 나서 유무리 할 때도 12개 정도만 해가지고 할 거야. 그래서 시험 대비 11월부터 할 수 있게끔 할게요.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지? 천천히 할게. 자, 그 다음 어제 해줬던 것들이 967번 해줬었는데 968번도 살짝만 해줄게. 살짝만. 968번 해줄게. 그냥 해줄게. 한번 적어봐. 그냥 해줘야겠다. 자, 봐봐. F252의 값을 구할 건데 여기에서 자, 봐봐. 수학이 조건 찾는 거거든. 자, 천천히 봐. 여기에서 함수 F가 252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써있어. 근데 첫 번째 968번이에요. P가 소수면 FP란 정의역은 함수값으로 P가 된다 라고 써있어. 맞지? P란 값을 넣으면 P가 되는데 P가 뭐여야 돼? 소수여야 돼. 252는 소수야 아니야? 아니겠지?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소수 관점으로 돌려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소수로 만들어주세요. 소수로 만들어야지 값을 찾으니까 소수로만 이렇게 해달라는 거야. 가번 조건 의미가. 그랬을 때 나번 조건 보시면 fm 곱하기 n 값이 우리가 얘네의 합값으로 식이 바뀐다라고 식 하나 알려줬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요 식을 이용해서 소수로만 최대한 바꿔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251을 우리 소수 관점으로 바꾸는 게 뭐야? 소수 관점. 소인수 분해가 소수 관점으로 돌아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소수 관점으로 바꾸기 위해서 2 나눠주면 126, 2 나눠주면 값이 63, 값이 3으로 처리해주면 21, 3으로 나눠주면 7 이렇게 바뀌겠지. 그럼 252라는 숫자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인데 이때 f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이라는 숫자를 반드시 저렇게 mn이 m과 n의 곱을 우리가 하나씩 띄워줄 수 있다는 거니까 곱을 덩이를 잘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묶어달라는 거야. 나는 요만큼을 m으로 볼 거고 요만큼을 n으로 보시면 식이 f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과 덧셈 f7로 이렇게 바꿔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바꾼 이유 자체가 뭐야? 소수로 나오면 값을 찾을 수 있다라고 가번에서 알려줬기 때문이야. 이렇게 푸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f7한 값은 몇이 돼요? 7이 되겠지. 그럼 얘네도 똑같이 방금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씩 띄워주면 돼. 소수로 띄는 거야. 그래서 다음 값을 어떻게 할 거냐? f2의 제곱 곱하기 3 하나만 놔둬놓고 옆에 f3으로 이렇게 바꿔내는 거야. 그럼 요 값은 어때요? 숫자 3으로 바뀌겠지. 맞아?
그럼 3하고 7 찾았어. 얘네들도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될지 알아야 돼. 그럼 상윤아, 너 방금까지 계산한 거 통하면 3하고 2가 몇 번 나와? 여기 또 3을 띄울 수 있지 않아? 맞지? 그래서 3 하나가 더 나오고 2를 또 띄워서 2, 2를 또 띄워서 2 이렇게 해서 요렇게 나오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몇 번 하면서. 이해돼? 우리가 문제에서 여기가 포인트야. 요런 거가 지금 내가 봤을 때 성현이 요렇게 되는 거 잘 풀 때 뭘로 풀라는지 헷갈리지? 그치? 여기에서 봐봐. 여기에서 진짜 이렇게 그냥 푸는 거야. 소수이면 써 있으니까 소수로 바꿔줘 라고 써 있는 거야. 그냥 하란 방법 자체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고 그걸로 이용해서 소수로만 최대한 만들어야지 함수 값을 찾을 수 있는데 그 값에 맞춰서 풀 때 요 식을 이용하세요 라고 해서 퍼즐 맞추는 거야. 이거 퍼즐 맞추는 거야. 그래서 많이 맞춘 사람이 빨라. 진짜로 퍼즐 많이 맞춘 사람이 무조건 계산 빨라. 뭐 하라는지 빨리 알아듣거든. 소수 문제 많이 풀었으면 저렇게 풀 거야 아마. 정리해 주세요. 네. 됐어요. 어제 970번 했었는데 이해됐어? 970번 봐봐. 한번 어제 써놓은 거. 970번. 안 되면 1대1 하면서 1대1 대응 설명하고 한 번만 더 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 오케이. 그러면 앞에 개념 있는 페이지 앞으로 A단계 한 번만 넘겨줄까? 거기부터 한번 설명을 한번 하고 1대1 대응 1대1 함수 배우고 한 번 더 할게. 그렇게 할게. 우리가 1대1 함수 할 거고요. 1대1 함수. 그 다음 두 번째 1대1 대응할 거야. 이렇게 두 가지 할 거야. 먼저 1대1 함수 정의부터 설명을 정확히 해줄게. 일단 우리 간단하게 저번에 했던 함수의 정의 한 번만 다시 보자. 함수 정의 기억나? 함수 정의가 뭐였어? 하나씩 배우. 그치, 하나씩. 근데 우리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자. x가 기준이어서 x 한 개에 여기가 중요해. 그래서 x 한 개에 y 한 개 대응이야. 그래서 정의역은 무조건 다 대응된다가 주요 원칙이지. 알겠어? 그랬을 때 우리가 1대1 함수는 말 자체가 무엇이냐면 x값이 달라질 때 x가 달라지면 우리가 대응되는 함수값, 즉 치역값도 달라진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어제, 엊그제 계속했어. 자, 함수값이 뭐라고? 치역이라 했어. 알겠어? 함수값이 치역이야. 이때 이대로 있는 거야. x가 다르면 대응되는 값도 달라진다. 치역도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랬을 때 그 대응 관계를 우리가 표시해주면 x값이 첫 번째 x라는 정의역 안에 1, 2, 3이 있고요. 그 다음 공역 y 안에 a, b, c, d 이렇게 있다 해볼게. 그때 다음에 대해서 함수 관계 f라고 할 건데 1이 a의 대응, 2가 c의 대응, 3이 d의 대응이야. 이렇게. 그럼 어때? x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대응되고 있는 치역값이 달라지는 거 맞지? 맞아? 이걸 1대1 함수라고 하는 대응관계야. 대응관계. 이거 이렇게 화살표 쏘는 게 대응이라고 말했어. 그 관계에서 이렇게 표시하는 건데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그래프 관계로 우리가 바꿔줄 거야. 그래프 관계로. 그럼 그래프 관계로 1대1 함수의 정의가 무엇인데? 라고 하면 x1, x2가 다르다는 거지. x값이 달라지면 함수값이 달라진다는 건 반드시 두 가지밖에 안 돼. 증가거나 또는 두 번째 감소. 요거로밖에 처리가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그래프적으로 볼게요. 자, 증가 그래프는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 하나 그려볼게. 이렇게. 그 다음 감소 그래프는 내가 이렇게 곡선으로 그냥 이렇게 그릴게. 오케이? 마음대로 그린 거야. 그럼 x값이 봐봐. x값이 여기에서 여기로 달라졌어. 그럼 y값이 어때? 다르죠? 이거가 전 범위에서 정역 전체에서 먹혀야 되니까 실수 전체에 대해서 다 먹혀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x값이 여기도 y값 여기, x값도 여기도 여기 이런 식으로 x값에 따라 y값이 다 달라지는 거 증가 그래프거나 또는 x값이 여기면 여기, 우리 x값이면 여기면 여기, 그 다음 x값이 여기면 여기 이런 식으로 되려면 증가 또는 감소여야지 1대1 함수 저 조건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조건을 그래프적 관계로 보시면 증가 또는 감소가 돼야 된다라고 된다는 거야. 이게 1대1 함수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방학 때 했을 때 1대1 대응하고 함수 차이 기억나? 조금? 1대1 대응이 좀더 그거 아니에요? 하나 조건이 더 추가돼. 맞아. 그런데 이거가 무엇이냐면 그래서 1대1 대응을 x1하고 x2가 다르면 여기까지 똑같아. fx1하고 fx2가 다르다. 이거랑 똑같아. 이게 무슨 뜻이야? 1대1 함수 뜻이야. 근데 1대1 함수에서 하나 더 확장이 돼. 우리가 얘랑 하나가 더 걸려야 돼. 치역과 공역이 같다.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지 1대1 대응까지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때 우리가 x 정역에 1, 2, 3 있고요. 그 다음 y 공역에 a, b, c 있어. 그랬을 때 다음에 대해서 대응 관계가 요따, 요따, 요따 대응했을 때 이걸 함수 f라 하시면 우리가 대응 관계가 어때? 하나, 하나, 하나 공역에 있는 모든 것을 치역으로 가져가지. 그 상태일 때 우리가 이걸 1대1 대응이라 부른다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긴요 b가 b지 맞지? 그럼 쟤는 1대1 함수인 거야. 오케이? 그럼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다. 이건 맞게 틀리게. 근데 1대1 함수이면 1대1 대응이다. 이건 맞게? 이거 헷갈리시는 건 우리가 포함관계로 생각하면 돼. 이때 우리가 1대1 함수가 요 위의 조건으로만 1대1 함수가 써 있는 거고 그때 1대1 대응이 여기 안에 우리가 더 조건을 껴서 더 작은 범위로 여기 안에 포함시킨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특별한 거고 우리가 그랬을 때 포함관계상 얘는 성립하는데 얘는 성립하지 않는다가 맞다는 거야. 이면을 포함관계로 읽을 수 있으면 돼. 지금부터 수학적으로. 알겠어? 그랬을 때 다음을 그래서 그래프적 관계로 똑같이 대응해서 우리가 그래프 관계로 넘길 때 어떻게 넘겨줘야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 1번 증가 또는 감소는 똑같아. 증가 감소 똑같아. 여기까지는 둘이 1대1 함수 과정이랑 똑같아. 근데 두 번째 과정이 생겨. 우리가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말을 치역은 공역이 같다. 요 말을 요따 이렇게 적을 거야. 식이 두 개. 범위가 두 개라고 적을게요. 범위가 두 개. 범위가 두 개로 나누어지면 1대1 연속이다. 여기에서 이 연속이란 말이 중요하다. 연속이다. 그랬을 때 다음에 대해서 할 거고요. 자, 여기에서 봐봐. 내가 그래프 두 가지 그릴 건데 그래프 첫 번째 요 그래프랑요.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 그릴 거야. 우리가 범위가 두 가지로 나뉜다 했어. 그때 범위가 두 가지로 요거 하나 그 다음 요거 둘 이렇게 범위 두 가지로 나뉜 거야. 이거 둘이 끊겨 있어 붙어 있어? 끊겨 있죠. 그러면 얘 끊겨 있으면 자 봐봐. 요 아랫부분이 대응되는 x값이 대응되는 y값들은 요만큼 범위란 말이야. 보라색 요만큼 부분. 그때 요 부분에 대응되고 있는 y값은 요 부분이거든. 그럼 우리 요 사이에 있는 여기 빈 부분 있지. 여기는 공역만 되는 범위야. 공역만. 따라서 우리가 이건 1대1 함수만 돼. 왜? 얘는 증가함수가 맞거든. 우리가 x값이 여기서 요로 바뀔 거야. x값이 커질 때 y값 커지지. x값이 커질 때 y값 커져요. 그래서 증가함수를 맞는데 우리가 연속적이지 않아서 떨어져 있으니까
공역만 되는, 치역이 안 되는 범위가 존재하니까 이건 1대1 함수다라고 읽어야 돼. 근데 요 그래프는요, 우리가 여기에서 x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x값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늘어날 거야. y값 늘죠? 증가 맞아. 여기에서 여기로 증가 맞아. 근데 끊김이 없으니까 우리가 y값 모두가 다 공역이고 치역이 되니까 얘는 1대1 대응이다 라고 되는 거야. 이렇게. 요거 예시 적어놔줘야 돼. 요거 예시 적고 지금 뭐 필요해 보이는 부분 잘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2분만 있다 시작할 거야. 상윤아, 곧 끝나. 오늘
진짜 그래. 입시가 그래요. 아무튼 그 다음 상훈아 얼마나 남았어? 그래프 하나 그렸어? 네. 다음 것도 그려줘. 살짝 고등학교 공부가 하기 싫어서. 원래 별로 안 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아니 중학교 때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야? 저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 국어랑 영어도? 네. 왜 근데 왜 갑자기 하기 싫어? 89점이요. 왜 근데 왜 갑자기 하기 싫어? 고등학교 오니까 하기 싫어요. 왜 놀 게 너무 많아? 네. 뭐 하고 노는데? 게임이 안 돼요. 게임해? 네. 무슨 게임? 형 게임 때려쳐? 진짜 그래. 한 20분, 30분 만에 보내줘. 오늘 집 가자 그러면서 선생님도 가려고. 쌤이 그냥 집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선생님 또 지금 공부해 그러니까. 자 볼게요. 그 다음 상수함수. 상수함수랑 항등함수 할 거고 항등함수. 아 그래서 그때 하루에 17시간 막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 어머니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실 거야. 알겠지? 수능 보기 싫은. 그럼 내신이 잘 나와야지. 태연아. 자, 항등함수 볼게요. 항등함수. 자, 항등함수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정의역을 A라 할 거야. 정의역 A. 그때 우리가 함수 F에다가 대응시킬 거야. 정의역 A를 함수 F에다 대응시킬 거야. 그럴 때 A 그대로 대응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과정을 A 값이 A가 된다 라고 할 건데 그때 우리가 A란 문자 말고 다른 문자들 정의역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표현되면은 이건 항등함수한 거야. 그래서 정의역이 그대로 함수값이 되는 거야. 정의역이 여기다 써줄게요. 정의역이 그대로 함수값이 된다. 그걸 항등함수야. 그대로 나와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식 하나 있어. 뭐게? 넣으면 그대로 나오는지. y는 x. y는 x. 그래서 넣으면 그대로 나와. 1. 맞지? 2 넣으면 그대로 2. 맞아. 그거고요. 그러고 상수함수. 그래서 항등함수 알고 있어야 돼. 상수함수는 그래서 뭔데? 상수함수 알지? 성현아, 상수함수. 하나로 몰빵. 하나로 몰빵. 맞아. 그래서 대응관계로는 A, B, C 이렇게 있을 때 A, B, C 여기까지 적을게요. Y라는 거가 뭐 1, 2, 3 이렇게 적어줄게. 그때 얘네가 한 곳에 꽂힌다는 거야. 다. 이게 우리가 상수함수인데 우리가 그래서 치역값이 오직 하나. 치역이 오직 하나. 이거를 상수함수할. 치역이 오직 하나야. 오케이? 그랬을 때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로 바꿔주면 그래프식으로 다시 바꿔주면 그러면 y는 2, y는 k 같은 식을 우리가 상수함수하는 거야. 저번에 나왔던 시험번 직선의 방정식.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가 두 가지 그릴게요. y는 2 이거랑 x는 3 이렇게 적을게. 그때 y는 2랑 x는 3을 우리가 봐보면 y는 2는 어때? 이거 함수가 아니래. 함수야. x 하나당 y 하나, x 하나에 y 하나. x가 달라짐에 따라서 우리가 y 하나씩 다 대응되는 거야 지금. 근데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 관계는 아니지. x 한 개, y 한 개 대응이랑 함수 정의는 맞다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옆에 거는 x 한 개, y 여기 대응, x 한 개, 여기 대응, x 한 개, 여기 하나 대응, x 하나에 엄청 많이 대응이야. 그래서 이거를 얘는 함수가 아니다여서. 그래서 1차 함수라고 적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야. 그래서 얘가 좌표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했었어.
이렇게 했었잖아. 저번 시험 범위 때. 직선의 방정식에서. 그 이유야. 알겠어? 얘는 함수가 아니야.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상아 이거 알겠어? 됐어. 그럼 이제 문제 풀러 갈 거야. 가보자. 그 다음 우리 앞에도 질문 좀 봐줄 거예요. 자, 970번부터 볼 거야. 970번부터. 970번. 10분 빨리 끝내줄게. 10분 빨리 끝내줄게. 진짜로. 내일 그러고 내일 꽉꽉 채워서 할 건데 내일 진도도 1시간 나가야 되고 질문 1시간 해야 되니까 숙제 잘해와. 알겠어? 내일 질문 클리닉 같이 할 거야. 오늘 진도 때문에 진도 나가는 거야. 이번 주 진도 나가야 돼서. 다음 주에 금요일 날 요거 역함수까지 끝낼 거야. 반드시. 다음 주까지 해서 끝낼 거야. 네. 다음 주 수요일이 문화의 날이어서 영화 싸게 볼 수 있어요. 그래. 그래서 뭐 볼 건데? 네? 뭐 볼 건데? 모르겠어요. 그래? 영화 안 볼 거잖아요. 뭐 놀긴 놀아야지. 화이팅. 자, 아무튼 그래요. 자, 970번부터 하자. 970번. 다음 요 범위에서 x에서 x로의 함수 fx가 ax 플러스 b가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 라고 써있어.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 성현아 뭐야? 상등함수. 아니 성현아.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 1대1 대응. 1대1 대응. 속았잖아요. 그럼 어떡해. 정의형 넣었을 때 그대로 나온 게 항등함수. 알겠어? 이거 치역 공역 1대1 대응에 한 조건이 채워져 있는 거야. 근데 그때 여기 A, B 값이 0이 아니라 써있지. 그래서 A가 0이 아니고 그 다음 B가 0이 아닌 거니까 지금 저기 있는 이 1차 함수식이 되는 거지. 여기 A 값이 0이 아니니까 1차 함수야. 1차 함수식은 두 가지로 갈려. 기울기가 양수, 기울기가 음수. 그럼 증가 또는 감소지.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온전하게. 조건이 두 가지가 다 채워져서.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A 값이 양수일 때부터 할 거야. A 값이 양수야. 그럼 증가함수지. 증가. A 값이 음수야. 감소함수야. A 값이 음수, 감소함수. 두 개에 맞춰서 문제 정리 시작할 거고요. 그때 첫 번째 얘가 증가함수한 건 증가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 그림 모양 그려주세요. 그 다음 감소함수 모양 그려주세요. 그럼 이때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저 범위를 정의역도 쓰고 그 다음 저 범위를 치역으로까지 써달라는 거지. 공역이 아니야. 공역이 치역이니까. 맞지? 그럼 저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란 범위를 표시해 주시고요. 그때 요 그래프 잘라주시면 여기가 대응되고 있는 y값이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값이 3 이렇게 대응되셔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야지 증가함수잖아. 아래에 있는 게 숫자 작고 위에 있는 게 숫자 큰 거니까 그것만 y값 잘 입력하면 되는 거야. 그럼 요 좌표는 뭐라 읽어? 이렇게. 요 좌표는 3,3 이렇게 읽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각각 좌표를 저기 식에다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값이 마이너스 1 하나. 그 다음 3a 플러스 b 값이 3 둘 이렇게요. 식 쓸 수 있겠지? 그래서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돼? 두 식을 뺄셈 건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a 값이 마이너스 4다. 따라서 a 값은 값이 1 하나. 요따 넣으시면 b 값은 값이 0이 된다. 이렇게 돼요. 이제 알아듣겠어? 자, 그럼 둘이 곱하면 몇이야? 0이 되지. 문제에서 0 아니래. 그럴 때 옆에 걸로 풀어야 돼. 그럼 감소함수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마이너스 1, 여기 3 이렇게 할 거야. 그때 마이너스 1 대응시켰어. 3 대응시켰어. 얘가 커, 얘가 커. 여기 y값이 얘가 더 크죠. 그래서 y값이 얘가 더 큰 숫자 3 대입. 그 다음 얘가 y값 작은 숫자 마이너스 1 대입. 이렇게 해서 좌표 읽기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요 좌표는 몇이야? 마이너스 1,3이다. 얘는 좌표가 3,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1,3, 3, 마이너스 1 두 개 대입하실 거고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값 쓴 값이 얘가 3이 된다 하나. 그 다음 대입해주면 3a 플러스 b 값이 마이너스 1, 2 이렇게 돼요. 그때 두 식을 어떻게 해줘? 뺄셈 걸어주라. 그래서 마이너스 4a 값이 4다.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a에다 마이너스 1 넣어주니까 b 값이 몇이야? 2가 된다. 그래서 둘을 곱하시면 a, b 값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돼요. 아시겠어요? a, b 곱값은 마이너스 2. 그 다음 하나 풀어보라고 할 거고 하나 2분 풀어보고 973번 내가 풀어줄 거야. 자, 973번 시작. 3번. 틀리기 딱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함수라는 건 어쨌든 정의역을 기준으로 정의역 한 개에 우리 공역에서 한 개 대응시키면 되는 거야. 근데 정의역 한 개 한 개가 기준인 거야. 정의. 자, 그랬을 때 우리가 1차 함수 얘가 기울기가 양수일 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기울기 a가 음수일 때 두 번째 나눠서 정리할 건데 얘가 증가함수, 그 다음 얘가 감소함수로 맞춰서 시작할 건데 요따가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1과 2라는 정의역이니까 정의역 1과 2를 표시해주고 그대로 읽을 거야. 근데 얘네가 공역이니까 쟤네가 함수값이 아닌 거야. 함수값이 2랑 6이 아니야? 그럼 함수값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봐. 여기가 중요해요. 1을 대입한 식에서 1 대입해서 나오는 요 값이 a 플러스 1이라고. 얘가 함수값이야. 1 대입하니까 나오는 y값이 함수값인 거잖아. 대응이. 그럼 2를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이 2a 플러스 1인 거잖아. 맞지? 그럼 함수값이 뭐라 했어? 공역? 함수값이 뭐라 했어? 공역. 아니요. 함수값이? 다른 말이? 함수값은 대응된 거니까 치역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다음 치역의 범위가 저기 노란색으로 적은 저 a 플러스 1에서부터 우리가 2a 플러스 1까지다 라고 치역 범위가 잡힌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치역이 커? 공역이 커? 공역이 크죠? 그러면 이거를 호환 관계에 맞춰서 부등식을 써달라는 거야. a 플러스 1에서부터 2a 플러스 1까지 범위 표시 해주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 저기 2에서부터 6까지가 공역이니까 2에서부터 6까지 공역 표시를 밖에다 이렇게 해주고 수직선 여기 판정할 때 얘가 더 안에 포함되게끔 A값 잡아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안에 쏙 들어가려면 둘이 어떻게 해? 얘가 더 큰데 같아도 돼 안 돼? 같아도 포함되는 거 맞잖아. 그리고 이것도 되죠? 같다 되죠? 그래서 왼쪽 거 정리하면 어때? A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오른쪽 값이 2항에서 A값이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따라서 우리가 A값 범위가 어때요? 1에서부터 2분의 5까지 이렇게 범위가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 범위 써놓고 봐야 되는 자리는 A값이 양수였어 라고 하니까 이거 되네 라고 확인한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천천히 기입해봐. 그 다음 오른쪽 해줄 거야. 한 번 더 해야 돼. 증가일 때만 한 거야. 절반만. 알아들었지? 좋았어.
알았어? 왼쪽 거? 다 적었어? 자, 오른쪽 갈게요. 그래서 이번엔 감소함수일 때야 똑같이 하는 거야. 여기가 1, 여기가 2. 그러면 1을 넣어줬을 때 대응되는 숫자가 몇이어야 돼? 우리가 줬다 1 대입하니까 a 플러스 1. 얘가 함수값이고 대응되는 값이야. 치어. 그 다음 2도 넣어주면 얘는 2a 플러스 1이야. 따라서 누가 큰지 부등식 쓸 때는 이번에는 치어 값이 2a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되는 거야. 범위가 이렇게 나온 거야. 반대로. 맞잖아. 큰 게 얘잖아. 더 위에 있으니까. 자, 그때 요걸로 우리가 수직선 범위 표현해주면 되는 거야. 자, 공역이 2에서부터 6 사이까지야. 그럼 요거 표시를 이렇게 잘 그려주시고 그 다음 2a 플러스 1에서부터 a 플러스 1까지 여기에다가 표현해서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오케이? 그럼요.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똑같이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달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왼쪽으로 이항하시면 2 나눠주면 a 값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이것도 되고 여기도 돼야 되니까 이항하시면 a는 5보다 작거나 같아. 따라서 a 값이 2분의 1에서부터 5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되는데 a 값이 범위가 처음 시작점이 어디야? 그래프 그릴 때 음수였지. 그래서 얘는 안 된다가 되기 때문에 저것만 되는 거야. 왜? a 값이 음수예요. 근데 얘래. 잘못됐다는 거지. 다 교집합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상윤이 요거까지 적어줘야 돼. 이거 풀 수 있어야지. 오른쪽 거 풀 수 있어야지 상문제 풀려. 양쪽 다 할 줄 알아야지. 양쪽 다 걸릴 때가 진짜 어려워. 네, 정의역을 기준으로 하는 게 함수잖아. 맞지? 정의역 한 개의 y값 대응시키는 거잖아. 그랬을 때 여기에서 함수가 똑같다라는 거는 요 식하고 요 식이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지. 지금 여기 어디 읽어야 돼? 다음 정의역으로 하는 이 함수가 저 정의역에서 같다라고 하는 거니까 반드시 연산을 우리가 저 정의역에 마이너스 1을 대응시켰을 때 g-1값하고 같다가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가 f1값하고 g1값이 값이 똑같다가 두 번째가 된다는 거야. 하나, 둘 연산 직접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왼쪽 식에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넣어주고요. 마이너스 1 넣어주면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하나. 그 다음 f1의 값이니까 대입하시면 a 플러스 b가 되고요. 이 값은 요따 1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몇이야? 1이 되죠. 1. 이렇게. 그래서 두 식을 어떻게 해줘? 덧셈 하시면 계산이 빠르겠네. 그래서 이 b값은 값이 마이너스 4니까 b값은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고 b값 마이너스 2니까 a 값이 3이 된다. 이렇게 해서 a, b의 곱값은 마이너스 6 되겠네. 라고 하는 거야. 할만하지? 정의역이 기준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것 때문에 풀었고요. 그 다음 옆에 문제 978번 볼 거야. 둘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계산하는데 아까는 정의역이 써 있었고 함수가 같다를 내가 식을 정의역을 이용해서 썼는데 지금 여기는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에 대해서 같도록 하는 집합 x를 구하세요. 써 있어. 정의역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아까는 개수가 안 나와 있었는데 이번엔 정의역이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이번엔 미지수를 뭘로 놔야 되게? 정의역에 원소를 미지수로 놓는 거야. 왼쪽은 문제가 쉽게끔 왼쪽 아까 거 아까 문제는 쉽게끔 우리가 정의역이 나와 있었고 개수가 미지수여서 근데 이번엔 문제가 안 나와 있으니까 나 정의역의 원소를 A 요거 하나 이렇게 써놓을 거야. 정의역의 원소 A. 오케이? 그럼 A를 내가 요식하고 요식에 정의역으로 각각 대입해주면 FA랑 그 다음 옆에 GA 이렇게 식이 써지겠지. 두 값이 똑같다는 거야. 그 A 값을 찾아낸 거야 지금.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시면 A제곱 옆에 값은 4A-3
2항 해주면 a제곱 옆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은 0이 된다. 얘가 되고요. 그때 얘가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a 값은 값이 3 또는 1이 된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a 값은 3 또는 1이야. 그럼 우리가 지금 저기 정의역으로 입력할 수 있는 숫자가 3하고 1이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1과 3이 동시에 될 때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 3이 될 때도 가능한 거고요. 1이 될 때도 가능한 건데 공집합은 안 된다 써있으니까 이렇게 3개가 되겠다. 라고 우리가 있다 없다 셌던 거랑 똑같이 생각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979번에서 내가 앞에 반하고 똑같이 해줄래. 디귿, 미음, 리을 이렇게 세 문제만 해줄 거야. 정리 다 되면 할게. 기다릴게. 천천히. 됐어? 디귿번 갈게요. 디귿번. y는 x 플러스 절대값 x 요거 써 있어요. 그때 우리가 다음 절대값이란 게 써 있으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게? 절대값. 제곱. 절대값 처리 어떻게 해, 성환이? 뭐 나눠야 돼? 양수분수 범위 나눠줘야 돼. 그래서 요 절대값을 처리하는 범위를 나눠줘야 돼. 제곱은 어떻게 제곱을 해? y 제곱 풀 수 있어 지금? 원의 방정식 만드는 거야? 자 아무튼 자 x값이 음수이다랑 x값이 양수이다로 두 가지로 나눠줘. 알겠어? 그럼 x값이 음수일 때 얘가 마이너스 x로 나오지. 그래서 식이 어떻게 돼? y는 0이 된다. 얘가 양수로 나오는 범위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y는 2x가 된다 라고 돼 있는 거야. 그때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 좀 시키게. 내가 해줄게. 자, 일단 y는 2x 먼저 표시해줘. y는 2x가 있어. 이렇게. 그 중에서 우리가 범위가 언제야? 요 범위지.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x가 0일 때보다 오른쪽, y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범위만 색칠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요 나머지는 버리세요. 지우면 돼. 오케이? 그 다음 x값이 0보다 작을 때는 y는 0 일단 그려놓으시고 그 중에서 우리가 x가 0보다 작은 왼쪽 부분은 요만큼이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 라고 하는 게 저 그래프인 거야. 직접 해줘야 돼.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 보여주려고 해준 거야. 그리는 법 알겠어요? 저렇게 범위 나눠서 직접 그리는 거야. 상윤이 그리면 그래서 이제 천천히 할 거야. 여기 단어는 명제도 시험 대비하면서 다시 천천히 할 거야. 요 반 천천히 할 거야. 알겠지? 처음 보는 단원인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는 진짜 천천히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봐. 시험 성적 내야 돼서. 자 볼게요. 그래서 다음은 1대1 대응이냐고 써 있어. 얘 1대1 대응이야? 얘 1대1 대응 왜 아니게 성현아? 여기 증가 아니지. 이쪽은 증가인데 여기 증가가 아니어서 깨져요. 증가가 아니어서 요거가 그래서 1대1 대응이 안 돼. 라고 이쪽 범위 표시해 주세요. 그 다음 리을번. 리을번은 좀 쉬워. 요거는 우리가 마이너스 x로 땡겨주시면 얘가 x 빼기 2 이렇게 묶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0하고 2를 지나가고 그 다음 다음에 대한 축관계는 2a분의 마이너스 b 하면은 x는 1이다 라고 축까지도 알 수 있어. 다음에 대해서. 그때 여기 다음에 대해서 1대1 대응이냐 물어보고 있는데 1대1 대응은 증가 또는 감소가 필요하지. 근데 2차 함수는 특이한데 축을 기준으로 왼쪽 값은 x가 늘어날 때 y가 늘어난다. 요거 그래프는. 근데 여기는 x가 늘면 y가 줄지. 그래서 여기 증가, 감소가 섞여 있는 그래프를 2차 함수로 한 거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냥 단순 함수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 증가, 감소가 없다는 거야. 증가만, 감소만 해야 되는데 여기가 다 섞여 있잖아. 그 다음 미음 그래프. 미음 그래프 저거 하나만 사실 미음번 하려고 지금 한 건데
봐봐.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여기 y는 x라고 할 때는 y는 x를 먼저 그려줘. y는 x. 그리고 얘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여기 x축에 y축에 오른쪽에 있는 범위만 표현해줘 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얘가 y는 요 부분이야. 여기. 오케이? 그런데 y는 3x면은 우리가 더 가파르게 그림 그려주고 이때 x가 0보다 작은 부분 표시해달래지. 그래서 작은 부분 표시해주면 우리가 그래프가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된 그래프가 지금 요 그래프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y축의 왼쪽에 있는 범위를 이렇게 색칠해주세요. 오케이? 그럼 이거 증가만 하는 거 맞지? 여기도 증가, 여기도 증가. 그리고 이거 끊겨있어, 안 끊겨있어? 안 끊겨있지? 그래서 1대1 대응 맞다고. 이렇게. 증가만 맞고요. 연속. 이렇게 된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돼요. 몇 개 안 남았다. 상윤 또 이제 피곤하지? 상윤아, 너의 눈에서 피곤함과 안 피곤함이 구분이 너무 잘 되거든? 상윤이 얼굴 보면? 지금 또 살짝 피곤했다가. 자, 981번. 자, 개수는 981, 985, 그 다음 986, 990. 여기까지 할 거야. 여기까지. 그러고 지금 앞으로 넘어가서 질문 몇 개 받을 수 있으면 몇 개 받을 거고, 안 되면 내일 할 거고, 10분을 일찍 끝낼 거예요. 자, 981. 자, 집합 x에서 y로의 fx가 1대1 대응이다 써있고 f1 더하기 f3은 10, f2 더하기 f3은 9 이렇게 써있어. 그럼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니까 x 정의역 하나가 우리 저기 공역 하나를 치역으로 이용해야 되지. 한 개씩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정확하게 1대1 대응이니까 그때 1 더하기 f1하고 f3의 값은 둘이 같을 수 있어? 같으면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숫자 4, 5, 6 중에 두 개 합쳐서 10인 거 뭐랑 뭐 만들어? 4, 6. 6, 4.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 다음 둘이 합쳐서 9야. 둘이 다른 숫자야. 5, 4, 4, 5. 이렇게 되지. 근데 지금 적어놓은 10인식하고 9인식이 특이하지. 어디 값이 특이해? F3. 맞지? F3의 값이 특이해서 그래서 이 값이 무조건 4여야 되는 거야. 다른 숫자 오면 식 다 깨져. 맞지? 다른 거 오면 다 터지는 거야. 자, 그래서 F3이 4니까 F1은 6이고 그 다음 F2는 4다 라고 되니까 이거에 맞춰서 연산해주라 라고 하는 거지. 5네요. 5 이렇게 연산해주라. 아시겠어요? 이 1대1 대응 정의만 써가지고 푼 거야. 하나씩 가져가야 돼. 다음 985. 지울게요. 자, 다음에 대해서 1대1 대응일 때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써있어. 그럼 첫 번째 1번 X값이 뭐라고? 음수일 때, 그 다음 두 번째 양수일 때 이렇게 나눠서 적을게. 오케이? 그러면 저기 안에가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 그냥 나온다?로 식이 갈린 거지. 그래서 왼쪽 식은 여기 fx식은요. 여기가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니까 2 빼기 a에 x 적고요. 그 다음 옆에 플러스 3a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해줄게. 얘가 왼쪽 식. 식 먼저 적을게. fx식이 어떻다? 2 플러스 그대로 나오니까 ax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적었다. 그때 여기에서 1대1 대응이니까 뭐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 첫 번째, 계속 첫 번째로 따지던 거 뭐야? 증가만, 감소만. 증가될 때, 감소될 때. 그 다음 두 번째, 치역하고 공역 같다가 연속이다 라고 하는 걸 꼭 찾아줘야 돼. 오케이? 저걸 맞춰 풀 거야. 연속이에요, 아래 거. 자, 그럼 증가가 된다는 건 지금 다음 함수에서 무슨 값을 증가한다, 감소한다 할 때 써? 무슨 값으로 증가한다, 감소한다 써? 절편? Y절편. 이 증가한다, 감소한다야? 증가라는 의미가 뭐야? 기울기.
기울기 갖고 하는 거지. 그래서 기울기 2 빼기 a 값이 0보다 크고, 그 다음 여기 2 플러스 a가 같이 0보다 크시면은 증가하고 증가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증가 그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식 풀면 어떻게 돼? a 값이 2보다 작고, 그 다음 요거 이항하시면 a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네. 얘가 그리고로 교집합이 걸리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a가 2 사이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증가될 때 A값 범위야. 그 다음 이제 감소만 될 때 A값 범위 찾을 거야. 그럼 2 빼기 A 값이 음수고, 그 다음 2 플러스 A 값이 음수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 교집합 걸 수 있냐? 찾아볼 거야. 그럼 이항하시면 어때요? A 값이 2보다 크고, 이항하시면 A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아. 둘이 교집합 존재하지 않는다. 안 겹쳐. 맞지? 그래서 감소는 안 되는 거야. 증가만 되네 라고 써 있는 건데, 여기에서 멈추시면 안 되고 연속하다 꼭 체크해 줘야 되는데, 내가 연속이란 거 지금 식 갖고 한 번만 먼저 쉬운 거 하나만 해줄게. 요게 중요해. 봐봐. 우리가 x가 3을 기준으로 왼쪽 범위는 요 식이고, x가 3을 기준으로 오른쪽 범위는 요 식이야. 예를 들어서 그때 얘네가 우리가 증가하는 거 맞지?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통과야. 근데 연속이 되면 이게 1대1 대응이 되는 거고, 연속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랬을 때 반드시 식이 끊겨 있는 기준이 있지. 요 값. 맞지? 그랬을 때 여기에서 위에 거 3을 대입해서 좌표 읽어줘. 3,2지. 요거 3을 대입해서 y값 읽어줘. 6 빼기 4니까 2지. 그럼 얘네의 y값이 겹쳐지는 거니까 여기 밑에다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증가니까 끊김없고, 그 다음 우리 어떤 거야? 증가고 연속이니까 1대1 대응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 끊겨있는 범위에 왼쪽 식도 똑같이 x에다 3을 넣고, 오른쪽 식도 x에다 3을 넣어서 둘이 값이 y값이 서로 같으면은, 그러면 이걸 연속이다 라고 이렇게 푸는 거야. 연속을. 왼쪽 오른쪽이 y값이 안 끊겨 있다는 거여서. 요 왼쪽 식에서 만약에 요 식의 값이 마이너스 5 써 있어. 이렇게. 그럼 얘가 3 넣었을 때 몇이야? 6 빼기 5니까 1이겠지. 그럼 얘가 한 칸 아래 적히니까 이건 끊겨 있는 거야. 얘가 더 한 칸 낮아서. 둘이 안 같으니까. 요 x는 3일 때 같고 둘이 높낮이 차이 같은지 안 같은지 따지는 게 연속이야. 끊겨 있냐 안 끊겨 있냐. 문제 많이 풀어보면 돼. 자, 그래서 여기에 연속을 확인하는 기준은 지금 식이 끊겨 있는 x가 3일 때가 연속을 확인하는 기준값이야. 식이 끊겨 있어서. 아, 당연한 거야. 봐봐. 자, 이게 제일 중요해. x 빼기 1이잖아. 요 식이 끊겨 있을 수 있어? 아, 절대 안 끊겨 있어. 너네 1차 함수잖아. 범위 갖고 끊어진 거라고. 여기 왼쪽은요? 그대로지. 당연히 식 하나잖아. 맞지? 그래서 절대 안 끊겨 있어. 그런데 여기가 끊길 수 있다고. 지금 범위가 끊겼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x는 3 갖고만 우리가 확인해주면 되는 거야. 자, 봐요. 요렇게 하는 게 지금 제일 쉬워. 그래서 왼쪽에다 x에다 3을 대입해줘. 그럼 요따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6이니까 다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3a 적을게. 3a 6 빼기 1 이렇게 해서 여기 x에다 3 넣었을 때 y값이 요거야. 맞지? 그래서 y값이 얘가 5가 나와. 왼쪽 식에. x가 3일 때 y값이야. 그랬을 때 오른쪽 식도 똑같이 x에다 3을 넣어줘. 식이 거기로 끊겨 있으니까 그것만 붙어 있으면 연속이야. 그래서 3을 넣어줘. 그럼 여기가 3a 플러스 2 빼기 3a 빼기 1 이렇게 하니까 이 값이 몇이에요? 아, 요거 6이네. 값 지워지니까 이것도 5지. y값이 5야. 둘이 y값 어때? 똑같지. 그래서 똑같으니까 연속이다 라고 하는 거야. 따라서 요건 연속이어서 문제가 없으니까 요 범위가 A값의 범위가 되겠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A값이 판단 기준이 더 없어. 그냥 끝이야. 상윤이 뒤에 연속할 때 안 들었지? 약간 안 듣는 거 봤거든? 나 이제 집중해서 상윤이 봐야겠다. 상윤아, 이거 요 정도 속도로 하면 들어줘야 돼. 알겠어? 또 하면은 시간 많이 날려. 알겠지? 천천히 할 테니까 꼭 다 들어줘. 986 두 개만 딱 더 하고 끝내자. 옆에 것까지 하고.
내일 하자. 얘들아, 앞에 숙제 밀린 거 꽉 채우고 990까지 내일까지 채워야 돼. 그래야지 내일 알차. 알겠죠? 숙제 채워와. 꼭 채워와.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FG에 대해서 F는 항등함수, G는 상수함수래. 그럼 우리가 다른 건 상관없고요. 항등함수 되게 잘해야 돼. 항등함수가 뭐라 했어? 우리가 정의역 넣은 값이 그대로 나와야 돼. 그게 항등함수야. 그럼 이 값 넣었을 때 몇 값 나와? 2. 오케이? 그럼 옆에 값 몇이야? 얘 G는 다른 함수야. 상수함수야. 여기 그래서 2항 하시면 요 값 3이야. 맞지? 오케이? 그러면 F는 항등함수니까 넣은 거 그대로 나와. 얘는 상수함수 3.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알아보겠어요? 상수함수는 어. 하나 어, 같이 나와야 되니까 치역이 오직 하나야. 다 3이야. 오케이? 3이 이렇게. 성현이 알겠어? 항등함수 넣은 거 그대로 나온 거야. 성현이 괜찮아? 오케이. 그 다음 990번 딱 하나 하고 딱 끝낼 거야. 딱 하나 990원이 조금 어려워. 990번. 빨리빨리 해보자. 990번. 이거 알아들었지? 990번 문제 읽을게요. 오케이. 기다릴게. 그 다음 오늘 한 거에서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좀 있어? 괜찮아? 성현 괜찮고. 진짜로? 오케이. 이 속도로 할 거야 이제. 오늘 안 빠르지? 그냥 딱 조금 느리게 할 거야. 조금 느리게. 그래서 혹시 다시 들을 때 배속 걸고 들으면 딱 좋을 것 같아. 자, 볼게. 여기에서 A, B, C만을 정의역으로 하는 거야. 다른 거 갖고 따지는 거 아니야. 그럴 때 그거 갖고 fx가 1, 3x 빼기 8,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4가 항등함수다 써 있어. 그럼 항등함수니까 내가 요따가 A를 넣을까 B를 넣을까 C를 넣을까 하는데 잘 모르겠는데 범위가 다 식이 나눠 있어. 그러니까 아무거나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는 요 중에서 얘네 중에 하나다라고 K라는 문자를 정할래. 그냥 K라고 할 거야. 얘네 중 하나. 그냥 어느 건지 모르겠어서 A가 큰지 B가 큰지 C가 큰지 안 써 있는 거야 지금. 오케이? 그냥 저거 4, 7, 1 써도 되잖아. 1, 4, 7 이렇게 써도 되고 2, 3, 5 써도 되고 5, 3, 2 써도 똑같은 집합이잖아. 그래가지고 안 쓴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에 정의역으로 K를 이렇게 골라줄 거야. K. 그러면 항등함수니까 얘가 항등함수래. 그럼 FK는 뭐란 거야? K란 거야. 근데 이때 K 값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로 K 값이 2보다 작은 숫자잖아? 그러면 K가 몇이래? 1 이렇게 써 있는 거야. K가 2보다 작으면 1이라고 여기. 그리고 K가 2에서부터 6 사이면은 3K 빼기 8이다. 3K 빼기 8. 요게. 그 다음 K가 6보다 크거나 같으면 K제곱 마이너스 8K 옆에 플러스 14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때 다음 범위에 맞춰서 이제 문제 풀 건데 첫 번째 우리가 K 값이 1이다가 첫 번째 줄 푼 거야. 그때 K 값이 어때? 범위가 2보다 작다. 이건 거야. 얘 맞지? 맞는 말이잖아 범위. 그리고 두 번째 요거는 둘이 같다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얘도 얘가 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같다는 거니까 이 K 값이 8인 거니까 K 값은 4겠죠. 그때 K 값 4는 2에서부터 6 사이에 있는 값이 맞아요. 그래서 얘도 돼.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거. 요 값이 K다 라고 할 때 두식 연립하시면 K제곱 마이너스 9K 플러스 14는 값이 얘는 0이다. 이건데 KK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이니까 K 값이 2 또는 7이다 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이렇게 2 또는 7. 그럴 때 K 값이 범위가 어때? 6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저 식을 쓴 거잖아. 그래서 얘네 중에 7만 된다 라고 한 거야. 2는 안 된다. 그래서 1, 4, 7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개 합쳐서 12 되겠다 라고 써 있는 거야. 얘 혹시 못하겠으면 지금 말해야 돼. 오늘 진도 여기까지. 지금 안 되는 거 있으면은 말하셔야 되고요. 상윤아, 오늘 거 어때? 다 됐어? 솔직히 안 되는 거 있으면 말해. 지금 다시 할게. 어디 모르겠어? 그냥 모르겠어. 오케이. 그냥 모르겠으면 자 이렇게 할게요. 그럼 조금 바꿔서 설명해 볼게. 자 봐봐.
나는 여기에다 뭐 넣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얘네 중에 하나 넣겠지. 그래서 뭐 넣을지 모르겠어서 그걸 그냥 뭐 넣을래 라고 그냥 K라고 정할래. 그럼 FK라는 숫자는 여기 식에 따라갈 거야. 식 먼저 할 거야. K가 2보다 작아. 그 다음 K가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아. K가 6보다 크거나 같아 범위에 따라서 FK란 값이 1일 때도 있고 3K 빼기 6일 때도 있고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4일 때도 있는 거야. 그때 그 중에 여기까지 읽은 거야. 근데 얘가 항등함수래. 그럼 FK는 뭐랑 똑같아야 돼? K. 그래서 이 값이 K일 때, 요 값이 K일 때, 요 값이 K일 때 이렇게 세 번 쓴 거야. 그래서 K 값이 1인데 K가 2보다 작으니까 K 값이 1인 거 한 번 가능해 라고 표시한 거고, 그 다음 요 값이 얘랑 똑같을 때가 이항해서 계산하면은 K 값이 4일 때는 여기 사이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니까 얘도 가능해 라고 적혀 있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요 값을 요따 이항하시면 K제곱 마이너스 9K 플러스 14여서 K가 2 또는 7인 건데 그때 K 값이 6보다 크거나 같다 하니까 얘가 안 돼, 얘가 돼 라고 된 거야. 그럼 K가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얘네 중에서 뭐가 뭔지 몰라서 1, 4, 7 중에서 하나씩인데 1, 4, 7 중에 하나씩을 그냥 더하세요여서 그냥 더하면 12 나온다는 거야. 누가 큰지 안 써있어 숫자가. 뭔 말인지 알겠어? 우리가 쓸 때 편리하려고 2, 3, 5 이거 내가 계산하기 쉬우려고 적은 건데 누구는 3, 2, 5가 쉬우면 이렇게 적어도 집합 상관없다고. 같은 집합이어서.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네. 오늘 안 되는 거 있으면 말해야 돼. 아까 연속 괜찮아? 네? 연속. 그거 사실 안 들었어요. 그치? 내가 그때 눈 풀려 있는 거 봤거든? 보면 알아요. 연속 하나만 딱 하나만 더 설명하고 끝내자. 아까 그 문제 연속 말고요. 무슨 문제인지. 그냥 하나만 예시 하나만 더 들고. 요거 하나랑 1대1 대응인가? 이거 하나만 같이 하고 끝내자. 자, 그러면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선 2x 플러스 1이래.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줄 거야. x가 1이라는 선은 1, 여기 기준으로 x는 1 이렇게 표시하는 거지. 맞지? 그랬을 때 여기 왼쪽에서 여기 y절편값이 이 자리가 1이고요. 그 다음 여기 지나가게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직선이 y는 2x 플러스 1이야. 그런데 여기보다 더 가는 거 맞는데 작은 쪽만 할 거니까 이렇게 비어 있는 거야. 맞지? 그랬을 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요거 2차 함수지. 2차 함수야. 그때 다음 식의 2차 함수는 처리하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내는 처리가 필요해. 다음 시간부터 엄청 필요해. 자, 이렇게 완전 제곱. 그럼 값이 여기 옆에 플러스 3 달리지. 맞아? 그럼 요거 축이 x는 1이고 그 다음 1, 몇을 지나가? 1,3 지나가지. 근데 아까 했던 요 노란 선 얘 1 넣어주면 요 자리 3이지.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가 1,3이 꼭지점인 2차 함수기 때문에 여기가 채워지면서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했을 때 끊김이 없으니까 우리가 둘이 연속이다 라고 되고 증가 부분이니까 얘는 1대1 대응이다가 확인된다 라고 하는 건데, 그때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생각해 줘야 돼. 만약에 요 자리가 K가 써 있어. 그때 요 자리 K인데 얘네가 1대1 대응이게끔 하는 K는 이라고 써 있으면 얘가 아까 문제 푼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럼 다음에 대해서 1의 범위 갖고 식이 두 가지로 끊겨 있잖아. 그러면 요따 1을 대입해 줘. 그럼 1-2 플러스 4니까 값이 몇이야? 3 나오지. 근데 얘가 끊겨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얘 증가 부분 맞는데 여기에다가 똑같이 1을 넣었을 때 2 더하기 K도 똑같이 숫자 3이 나와야지만 얘가 끊김없이 붙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K 값은 1이 된다. 여기까지 잡은 게 아까 문제 미지수 찾던 거야. 오케이? 연속이다가 요거예요. 여기까지 알면 좋을 것 같아. 적을 거 있으면 적으시면 되고 여기까지